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오늘 아침 주식시장 증권가의 논점은 여기에 또 맞춰져 있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형주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는데요. 역시나 차별화 장세가 재현되고 있습니다. 성장성과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은 종목들,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을 주목해서 전략을 세우자는 증권가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종목들의 특징은 건강관리, 미디어, 반도체, 건자재 섹터 쪽의 종목들이었다는 점이었고요. 또 업황이 부진해도 개별 종목의 모멘텀 이슈가 있어서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쪽의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자는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주식시장 전략으로는 글로벌 불안 요인이 계속되는 가운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간밤에도 금리 인상이 미국 시장에서 화두가 됐지만 16, 17일에 예정돼 있는 6월 FOMC 이것이 이달의 가장 중요한 최대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강한 경계감이 감돌 수 있을 거라는 경고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코스피가 12개월 예상 PBR이 1배 수준이라는 가격 메리트가 상존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실 만한 대목인데요. 자, 화요일 시장 1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떤 특징들이 나타나는지 박상정 캐스터가 파악해드립니다. 네, 확실히 도움되지 않는 경험은 없나 봅니다. 우리 증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증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증시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인해서 좀 출렁거린 가운데서도 이 든든해진 면역력 그리고 기초 체력을 뽐내면서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보겠습니다. 지수 2070선 회복하려는 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이고요. 물론 상승폭은 미미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하락이 멈췄다라는 데 의미가 있겠죠. 현재는 고점을 높입니다. 0.35%의 상승이고요. 2072.25포인트 부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한 2060선 부근에서 저점을 다지고요. 조금씩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려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죠. 5일선 회복했고요. 이어서 분봉도 확인하겠습니다. 전일 종가보다 좀 약간은 좀 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간밤에 미국 증시가 출렁거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시초가는 약하게 형성이 됐었죠. 2062포인트 부근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내 또 상승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10시 구간에 2073포인트 고점으로 기록하고요. 현재는 그 부근에서의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현재 외국인의 포지션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의 비슷하게 팔고 있는데요. 양쪽에서 200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 출회됩니다. 외국인 기관 장 초반부터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 유지가 되고 있고요. 하지만 공격적인 매도는 아닙니다. 개인 쪽에서는 331억 원의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이 개장하고 1시간 동안에는 수급적으로 포지션의 변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이어서 업종별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이 조금 더 많이 보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탄력적인 쪽은 오랜만에 통신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3포인트 가깝게 오르고 있고요. 또 반가운 업종 한 가지 건설 쪽도 분위기가 양호하게 나옵니다. 2포인트대 상승하면서 오늘 현대건설, 현대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주들의 흐름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섬유의복과 기계, 화학 순으로 1% 이상의 고른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하락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좀 약세가 뚜렷한 쪽 전기전자가 다소 부진합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삼성그룹주들은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이런 영향 반영되면서 오늘 삼성전자가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지수는 1%가량의 조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과 금융, 증권, 은행 순으로 쭉 보시면은요. 이 금융과 관련된 종목군들 오늘 흐름 부진합니다. 특히나 어제 증권 업종지수 굉장히 크게 올랐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는 잠시 좀 쉬어가는 흐름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 체크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오늘도 그렇고 화학주들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학주, 이제는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가 맞춰지는 시즌인데요. 이 증권가에서도 상당히 관련된 레포트들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한유화가 거의 상한가 부분에서 마무리가 됐었죠. 오늘 추가적으로 3%대 오르면서 대한유화는 20만 원권 지금 탈환 시도 나타나고 있고요. 롯데케미컬, 하나케미컬, LG화학, OCI, 효성 모두 다 좋습니다. 효성이 탄력이 좋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신고가 경신했고요. 5%나 급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정유주 3인방도 나란히 2%대 상승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SK이노베이션입니다. 증권가의 레포트 살펴보죠. 스튜디오로 가봅니다. 오늘장 특징주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최근 이 SK이노베이션의 수급을 살펴보면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유가 상승에 대한 베팅에 외국인이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권사들이 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그럼 리포트 내용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네, 첫 번째 리포트 교보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실적 모멘텀 이번엔 많이 세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6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2분기 영업이익이 정유 호조로 영향을 받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저평가 메리트된 것이 단기 급등으로 기대된다라고 했는데요. 교보증권은 SK이노베이션의 2분기 실적에 주목한 겁니다. 그럼 실적 예상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2분기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4.6% 증가한 12.6조 원이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또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97.5% 증가한 6,342억 원이 될 거라 전망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할 거라 예측한 겁니다. 특히 정유에 있어서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이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다음 정유 사업의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정유 사업이 전년 대비 흑자로 전환한다고 예상했는데요. 매출액이 전분기 대비 5% 상승,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167% 상승할 거라 전망했습니다. 정유 사업에서는 특히 정제 마진 호조가 이루어질 거라 하는데요. 이 관련 내용은 다음 리포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하이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네, 비핵심 자산 매각으로 핵심 사업 집중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 부분이 이익이 증가할 거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6월 정제 마진이 상승할 거라 기대했는데요.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의 정제 마진 그래프 함께 보시죠. 네, 지금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올해 초 마진이 크게 상승했다가 4월에서 5월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시 6월에는 정제 마진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전주 대비 유가의 6%대 상승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는 SK이노베이션의 할인율이 축소되는 기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점심 한 끼보다 싸다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투자 의견 매수로 유지하고요.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투자 포인트 보시겠습니다. 저렴한 주식이다. 그래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헤드라인 잡았습니다. 그리고 6월 월간 정제 마진이 개선될 거다라고 포인트 짚었는데요. SK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낮은 이유는 타사 대비 높은 부채 수준 때문입니다. 이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현주가는 지나치게 저렴하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럼 다음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 살펴보시죠. SK이노베이션이 기업의 유동자산만으로 모든 부채를 일시 상환한다면 투자자는 남아있는 SK이노베이션의 장부가 기준 주당 16만 원에 달하는 총 유형자산을 주당 약 만 원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주당 10,000원 내외로 연간 1조 원 이상의 영업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을 매수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목표 주가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 2.58% 상승한 11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특징주 손현정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기계업종도 강했었죠. 여기에는 두산중공업을 비롯한 여러 개의 이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정부 쪽에서 훈풍이 될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오는 2029년까지 원전 2호 2기를 좀 추가적으로 건립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 기대감에 들뜬 건데요. 보시죠. 먼저 한전기술과 우리기술이 급필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7에서 8% 정도의 강한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기계 업종 가운데서는 이 두산중공업이 오늘장 오랜만에 3% 가깝게 상승하면서 이 지수, 업종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전 KPS, 우진도 1% 안팎의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어제 종가 기준으로 7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좀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장중에 720선 잠깐 좀 터치를 하긴 했었거든요. 현재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전거래일 대비 0.44%의 상승입니다. 719.58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쭉 넓게 보시면 4월 22일이었습니다. 720.56포인트. 이 장중 기준으로는 이게 바로 직전 고점이 되겠네요. 오늘 장중에 720.22포인트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직전 고점을 장중 기준 좀 경신하지 못하는 양상인데요. 720선의 벽이 약간은 좀 가로막혀 있죠. 거의 지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분봉도 확인해 보시죠. 전일 종가보다 갭상승으로 좀 출발이 됐었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 9시 30분 구간에 형성이 됐습니다. 거의 직선입니다. 여기 720선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것처럼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강보합권에서의 양호한 흐름인데 여기에서 좀 한 발 한 발 무겁기는 하지만 좀 내디뎌 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코스닥에서 기관이 삽니다. 기관, 유가증권 시장은 좀 매도했었는데요. 오늘 기관이 60억 원가량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수 대응 중입니다. 개인 쪽에서 86억 원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 140억 원의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매도 우위입니다. 종목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요,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 가운데서 역시나 중국발 모멘텀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국 소비주, 어제는 이 화장품이나 몇몇 육아용품 관련주들이 강한 반등세를 이뤄내는데 오늘은 속옷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륙인들이 한국 브랜드의 속옷을 입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쌍방울 같은 경우는 현재 이 티모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매출 성장률이 300%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시장, 이 속옷 시장 전반적인 규모가 35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대륙 시장이 열렸다라는 분석이 나타나면서 지금 두 종목의 상한가 부근까지 좀 올라갑니다. 좋은 사람들이 조금 더 빠르게 상한가 안착하네요. 그리고 쌍방울도 현재 12%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동반되고 있고요. 예쁜 장대 양봉이 형성되면서 오늘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앞서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실적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표적으로 건자재 관련주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건자재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견조한 흐름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한가 기록한 보르네오 있고요. 이 종목은 자산 처분 등을 비롯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이 개별적인 모멘텀도 함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고요. 이 가운데서 또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도 있습니다. NX 오늘장 신고가고요. 현대 리바트도 오늘장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쭉 보시면은요, 전반적으로 1에서 14포인트까지 좀 고른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삽목 S폼은 앞서서 1분기 다소 시장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진한 실적을 내놓으면서 좀 그동안에 힘없이 쭉 밀려왔었는데요. 오늘장에서는 8%대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지금 차트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힘없이 뻗어 내려왔었는데요. 오늘장에서 강한 반등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보죠. 메르스 환자가 점차 좀 늘어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메르스 충격에서 조금은 빠르게 벗어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뉴스가 한 가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요, 이 메르스를 비롯한 몇몇 관련주들, 테마주들과 관련된 이 시세 조작 등 이 주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좀 점검하기로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단계적 급등락하던 종목들 오늘장의 하락으로 돌아선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스크 관련주들이 있는데요. 단계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위축된 거죠. 보시면 크린앤사이언스, KM이 10% 이상의 하락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50도 8%나 밀려납니다. FTEN이 6%대 하락이죠. 메르스 관련주는 대체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흐름이지만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인포피아와 진원생명과학이 대표적인데요. 진원생명과학 오늘장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체크해 보시면은요, 이 임상용 메르스 DNA 백신 생산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나타나면서 오늘장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인포피아는 어제 상한가였습니다. 메르스 검사 시약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내용이었죠. 오늘장 추가적으로 4%가량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선물 6월물 지수 상황입니다. 250선 초반대에서의 흐름인데요. 254.85포인트, 0.24%의 제한적인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선물 쪽에서 개인은 1,300계약 정도 매도 우위고요. 기관은 한 절반가량 사네요. 700계약 이상의 매도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쪽에서 2,100계약가량 매수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열시구간대 시장 상황 박상정이었습니다.